교재 56쪽에 나와 있는 수식 편집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는 내용은 분수식과 루트 기호, 그 다음에 아래 첨자, 위 첨자에 관한 내용들을 해볼 겁니다. 우리 키보드 상에 있는 글자들, 뭐 A라든지 숫자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들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서 작업하면 될 거예요. 화면이 열렸나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은 수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 수식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별도의 편집 화면이 하나 열릴 겁니다.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루트 A 빼기 루트 B 분의 X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수식을 먼저 써야 돼요.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분수식이 있을 겁니다. 분수식을 먼저 써놓고 작업을 해야지, 루트를 먼저 써놓으면 분수식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우스를 클릭 하시는 게 아니고요, 키보드로 좌우 내려가고 올라가고 옆으로 아래로 좌우 상하 움직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마우스로 하시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키보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분모에다가 루트 기호는 다섯 번째 있네요. 분수식 옆에 보면 루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라고 쓰시면 됩니다. 제곱근 표시 앞에는 안 쓰셔도 돼요. 뭐 이런 거 쓰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빼기를 누르면은요, 여기서 빼기를 누르면 이런 형상이 발생을 해요. 루트 안에 빼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키보드로 오른쪽을 한번 나가 보시면 루트 밖으로 나가요. 루트 밖으로. 더 빠져나가면 분수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루트 밖으로만 빠져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빼기 루트 B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올라가셔서 이제 X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옆으로 빠져나가셔가지고 는 쓰시면 되고요. 또 분수식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A 빼기 B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그 다음에 루트 A 빠져나가서 더하기 X 루트 B 이렇게 쓰시면, 요 지금 박스가 이렇게 안 써진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괄호가 지금 괄호가 아니라 그 빼기나 더하기 표시가 루트 안에 있느냐 루트 밖에 있느냐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로 좌우 상하로 빠져나가시면은 작업하시기가 수월해요. 이때 이제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저 분모로 또 분자로 올라가니까, 그때는 뭐 키보드 마우스로 앞부분을 클릭하거나 그렇게 해서 또 움직이시고, 세밀하게 움직일 때는 키보드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 끄트머리에 문 열고 나가는 기호 있을 겁니다. 넛키 누르시면은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몇 칸 띄워주시고, 괄호 열고 이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우리 책에는 지금 이게 위아래로 문제가 써 있지만 실제 문제지는 좌우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문제지는 좌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우로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를 꼭 중간쯤에 넣어야 됩니까? 이거는 규정은 없어요. 이렇게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를 약간 떨궈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수식 입력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분수식 나왔네요. 그렇죠? 자, 상단에 대문자 F 쓰시면 되고요.
하단에 H에 2, H2를 써야 되는데, 자, 아래 첨자 써야 되잖아요. 아래 첨자. 아래 첨자는 수식 편집기 처음에 있는 게 위 첨자, 하단에 있는 게 아래 첨자. 그래서 아래 첨자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때 숫자 2번.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빠져나가서 늘을 쓰시는데, 지금 보시면 위첨자 아래첨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럴 때 제일 편한 거는요, 아래첨자 위첨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것만 쓰세요. 예를 들면 i에 k에 분수식 쓰고, 여기에 i 밑에는 d,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는 2 곱하기는 여기 있어요. 곱하기 10. 그 다음에 분수식 쓰고 i 밑에는 d. 그러니까 아래 첨자 위 첨자는 아예 안 썼어요. 이래 놓고 나서 다시 거기 가서 아래 첨자 위 첨자 쓰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틀리지 않고. 곱하기는요, 여기 있어요. 위 아랫줄에 보면 더하기 빼기 기호 있잖아요. 키보드에서 X를 쓰면 X가 곱하기 표시처럼 안 돼요. 요거는 반드시 대문자 X를 쓰셔도 마찬가지고요. 예, 곱하기나 나누기 기호는 반드시 이하역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첨자 쓰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래 첨자만, 그 다음 위 첨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여기 아래 첨자에 이런 식으로 아래 첨자 위 첨자를 아래 첨자 쓰시고 또 옆으로 빠져나가서 또 온 문자 쓰시고 하시는 경우도 되고요. 예, 일일이 아래 첨자 위 첨자는 제외하고 글을 써 놓으시고 나서 오셔서 고쳐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수학 기호 더하기나 빼기, 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기호라든지 플러스 기호는 키보드에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여기도 없죠. 더하기 빼기는 없죠. 키보드에 있는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곱하기나 나누기 기호는 컴퓨터하고 수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셔야 되고. 넣기 한 다음에 수정을 꺾세요. 꺾세. 자, 얘를 이제 수정을 다 맞추고 이제 고치고 들어갔는데,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나타나요. 예, 제가 이제 크게 보여드린 건데 빠져나가시고 나서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면 다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제번호하고 수식하고 사실 한 칸이 떨어져 있는데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한 칸을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점수 감점은 안 해요. 문제번호 여기 보면 1, 2 하고 써 있어요. 괄호 1, 괄호 닫고,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써 주셔야 되고요. 자, 책에 한번 볼게요. 지금 58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식 편집기를 불러내서 작업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첨자, 위 첨자 쓰는 방법도 페이지를 쭉 넘기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씩 쓰면서 옆으로 화살표를 입력하고 빠져나가고 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래 첨자나 위 첨자는 나중에 쓰는 방법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래 첨자 위 첨자를 나중에 쓰다 보면 누락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쓰실 때는 글자를 쓰시고 아래 첨자 쓰시면 커서가 아래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때 오른쪽으로 하나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은 첨자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교재 68쪽으로 가고요. Alt N키 한번 누를게요. Alt N키. 자, 세 종이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가 항상 연습할 때는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백 설정하고 문제번호 넣어주고 페이지 나누고 문제번호 넣어주고 페이지 나누고 항상 이런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3번, 3번 밑에다가 이제 연습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괄호 1,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수식 입력 들어갈 겁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잘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F 괄호 열고 X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냥 F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는 그 다음에 분수식 선택하시고 분자부터 해볼까요? 여기 또 분수가 또 들어갔네요. 그러면 X 밑에는 2 빼기 루트 5 빠져나가서 더하기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2분의 x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아래는 또 루트가 들어갔어요. 루트 1 마이너스 x x의 위첨자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생님 x를 써야 되는데 2를 썼어요. 그럼 그 2자 하나만 지우려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잘못 썼을 때는요. 네. 뒤에 가서 백스페이스 누르시거나 앞에 가서 딜리트키 누르시면 돼요. 이거는 일반 글자 쓰는 거랑 똑같아요. 글자 쓰는 거랑 똑같아서 여기 보세요. 루트 밖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루트가 지워지고 그렇죠? 예. 루트 안에 있는 숫자 앞에 가서 딜리트 누르면 숫자가 지워지겠죠? 그거는 뭐 일반 편집하는 방법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루트 안에다가 x 제곱해갖고 위첨자가 들어가는 좀 특이한 구조가 있었죠. 빠져나가시면 한 문제는 처리하셨을 것 같고. 자, 하나 입력하시고 나서 2번 문제는요 좀 특이한 거네요. 얘는 그 루트 기호 옆에 보면 시그마 있고 그 다음에 적분이 있어요. 적분 기호. 예. 인테그랄 뭐 요런 거 있어요. 이렇게 약간 꼬불꼬불한 거. 예, 아래는 0 위에는 1 가로 열고 사인 x 또 인테그랄 분수식 들어가고 지금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글자를 쓰면은 SI까지 쓰면은 꼬부라진 글자로 나와요. 이태릭 형태 기울임꼴로 나오는데 이렇게 사인이라고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런 거를 정확히 쓰면은요 그거는 이렇게 일반 글자체로 보이고 나머지 글자만 꼬부라지게끔 보일 겁니다. 그 아래에다가 엔터 치시고요. 똑같이 또 수식을 써볼게요. 여기는 이제 1번은 뭐 그냥 글자 쓰는 수준이니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수식이 들어왔나요? 좀
지금 그 두 번째 문제 fn은 뭐 r-1분의 이렇게 넣은 r은 1이 아니다. 여기요. 이건 어디에 있다? 수학교. 수학에 그 부등호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표시 있을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절대값 기호가 사실 키보드에도 있어요. 요 절대값 기호가 키보드에 있는데 여기 어디 있냐면은요, 백스페이스 왼쪽에 보면 화폐단이 있죠? 화폐단이. 화폐단이랑 이렇게 점점하고 위아래로 내있는 글이 있을 거예요. 버티컬 바라 그래요. 버티컬 바. 걔를 누르시면 이렇게 옆으로 쭉쭉 네, 보이실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버티컬 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원래는 여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요 괄호 표시 있을 거예요. 괄호 표시. 저기 보면 그 리미트 옆에 여기 보면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는 뭐라 그래? 상호관계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에 괄호기호들이 있는데 괄호기호 끄트머리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괄호기호 끄트머리로 가면 요 기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이렇게 A를 써주시는 건데 분명히 얘랑 얘는 달라요. 괄호가 좀 묵직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을 쓸 때는 괄호기호를 갖고 써주시는 게 맞는데 뭐 어때? 그냥 작대기 쓰면 되지.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요런 기호가 있을 거예요. 그 괄호 옆에 보시면은 괄호가 한쪽에만 열린 거 있죠? 괄호가 요거 말고 그 옆에는 경우의 수라 그러는데 경우. 여기 보면 네 칸이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A, 밑에다가 마이너스 A. 여기는 A가, 밑에는 A가, 위에는 크거나 같다? 위에는 크거나 같단가요? 잠깐만, 크거나 같다가 여기 있네. 그 옆에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네, 그 다음에 0 쓰면 되고요. 여기는 네? 크거나 같다는요 어디냐면은 그 더하기 빼기 왼쪽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집합기호라고 떠 있어요. 집합기호.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57쪽에 보시면은 뭐 합집합기호, 연산 논리기호 해가지고 종류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대문자, 소문자, 그리스 문자 같은 거 펼쳐놓은 그림들이 보이는데 이걸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얘가 문제. 얘는 작다 기호를 이거로 쓰나요? 작다 기호가 있어요? 여기 있나요? 근데 작다 기호가 이상하게 생겼죠? 뒤에가 저는 맞았어요. 괄호가 맞았는데 우리 화면 종이 문제지는 괄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았죠? 키보드에 있는 작다 쓰시면 돼요. 키보드에 있는 작다. 키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수학 기호에 작다를 쓰면 약간 이렇게 휘어진 작다가 나와요. 휘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생겨 있는 작다 기호는 키보드에서 하시면 되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기호는 당연히 화면에서 골라야 되고.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못 봤네요. 그럼 여기는 두 개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찾을까요? 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당연히 여기도 없고 어디에서 찾을까요? 없으면 뭔가 참 만들어 봐야 되겠죠? 어디서 만들까? 자,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하얀 데가 있을 거예요. 몇 퍼센트 옆에 보면 거기 가면은 뭐 빼기 더하기 누르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여기다가 키보드로 더하기 빼기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크거나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나와요. 고르셔도 돼요. 여기서 고르셔도 돼. 예.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여기 있네. 그렇죠? 클릭하시면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자, 그 두 번째 거는요, 시그마 교가 나왔어요. 시그마는 첫 번째 것만 보통 많이 씁니다. 그 4번 문제 하고요, 오른쪽에 8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왼쪽에 4번 문제는 그 델타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가 나왔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문 해가지고 분소식에 그리스 대문자 중에 델타라고 있어요. 델타. 예, 요거를 좀 찾아야 되고요. 분소식에서 그리스 문자 중에 두 번째 줄 첫 번째가 그리스 대문자입니다. 거기에 네 번째, 예, D자에 해당하는 델타. (69페이지에) 69페이지에 지금 5번 문제 두 번째 항목에는 알파 베타 해가지고 소문자가 나와 있어요. 예, 알파에서 베타까지 A에 X에 알파 X 마이너스 벨타 뭐 이렇게. 그거는 소문자로 하시면 되고, 여기 알파 베타 있으니까 요거를 쓰시면 되고, 지금은 대문자에 있는 델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쭉 넘어가서 8번 문제 1번을 좀 설명할게요. 8번 문제 1번.
수식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대로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돼요. 더 이상은 뭐 여러분 다 해보신 거예요 지금. 자, 수식이 지금 그 8번 문제 첫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그 설명 드릴게요. 얘는 행렬 문제라고 합니다. 행렬 문제. 괄호 열고 A, B, C 괄호 닫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괄호 닫고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괄호에 A, B, C 쓰시는 게 아니고요. 얘는 PQR을 못 써요. 그러면 PQR. 큰 괄호에 PQR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못 씁니다. 이걸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요. 자, 보시면 괄호 있어요. 괄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괄호 문자 있었잖아요. 절대값 쓰는 괄호 문자 있었죠. 그 다음에 경우에 해가지고 4칸 나온 거 있었잖아요. 4개 나온 거. 그 옆에 행렬이라고 있어요. 행렬. 행렬에 괄호가 있는 행렬이 있고 괄호가 없는 행렬이 있어요. 이때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렬이 괄호로 되어 있느냐 꺾가로로 되어 있느냐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럼 2개짜리를 해서 늘리고 줄여도 되고 3개짜리를 써서 줄여도 되고. 근데 2개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행렬 2 곱하기 2 행렬 요거를 선택해 볼 겁니다. 자, 지금은 사실은 이거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면 좋으냐면은 얘가 좋아요. 얘가 그래서 2줄만 없애면 돼요. 근데 지금 얘를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을 없애야 되고 한 칸은 또 늘려야 되고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꺼낸 겁니다. 자, 볼게요. 이 안에서 글자를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시 여기 아까 그 행렬에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에 파란색 2개, 하얀색 2개가 있어요. 요 파란색 2개 중에 하나는 가로로 되어 있고 하나는 파란 게 세로로 되어 있어요. 파란 거는 추가. 그러니까는 가로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은 줄이 추가가 되고 세로로 되어 있는 거를 추가하면 칸이 추가가 되고 그렇죠. 칸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얀색의 첫 번째는 가로가 하얀색이고 두 번째 거는 세로로 되어 있어요. 자, 가로를 삭제하는 게 가로. 파란 거는 추가고 하얀 거는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도 삭제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A, B, C 따로따로 쓰시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마찬가지로 2개짜리 뭐 3개짜리 잡으셔서 확 지우셔도 되겠죠. 네, 2개짜리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줄이 추가되어야 되겠죠. 줄. 그리고 칸이 삭제되어야 되겠죠. 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3개짜리 만드셔가지고 3개짜리 만드셔서 칸 삭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똑같은 거니까는요. 여기다가 PQR 쓰시면 돼요. 그 다음 그 옆에는 괄호 열고 AP 더하기 BQ 더하기 CR 괄호 닫고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써도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칙은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정정 여기에서 지금 제가 줄을 삭제할 거고요. 이제 칸을 추가할 거예요. 5개로. 그래서 AP 더하기 BQ 더하기 CR 이렇게 따로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로 열고 AP 더하기 BQ 더하기 CR 가로 닫고 썼다고 해서
구별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행렬이기 때문에 칸칸마다 따로따로 쓰시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모르죠? 뭐를 이용해 썼는지. 근데 PQR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 PQR은 괄호 안에다가 직접 쓸 수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돼 있으니까. 이때는 천상 행렬을 써야 되고. 그 옆에 ABC는 어떻게 돼요? ABC는 이 사이를 하나씩 떨어뜨리면 모르지. 요 사이를 하나씩 붙였으면 너무 붙은 것처럼 보이니까는 이렇게 쓰면은 내가 직접 행렬로 썼는지 직접 썼는지 사실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거, 예, 괄호가 있는 행렬로 대부분 이렇게 시험에 내요. 괄호가 있는 행렬로. 예. 요렇게 보통 시험에 낸다. 그거만 아시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식 편집기에 관한 공부는 이거로 마무리 질 거예요. 예.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수식을 잘못 써서 이제 망친 경우에 여기 있다. 여기 요 는이 여기다 쓴 거예요.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냥 원래 동사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블럭이 잡힐 거예요. 만약에 안 잡히면 쉬프트하고 엔더키 누르면 뒤에 블럭이 되거든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이렇게 마우스로 눈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너무 끝까지 가면 앞에 거 걸리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리고 잘라내기 하시고 오른쪽 버튼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컨트롤 X 잘라내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커서가 잘 보시면 커서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탁 튀어나가면 밖에 있죠. 여기다 컨트롤 V 붙여넣기 누르면 그 수식이 옆에 붙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기 보이시나요? 밑에? 이 부분 보이세요? 밑에? 아랫부분? 이게 수식이에요. 이게 수식인데 이거를 외워서 쓰시면 좋은데 어렵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거로 쓰시는 거고, 그래서 아까 첨자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렇게 첨자 부분을 잘라 가지고 붙이는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런 거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겠지만 틀렸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안 나오니까 키보드로 컨트롤 C, 뭐 컨트롤 X, 컨트롤 V 외워서 하시는 수밖에 없다. 자, 아까 문제로 돌아갈게요. 아까 문제로 돌아가서 70페이지 문제입니다. 자, 도형 그리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예요. 도형 그리는 문제. 실제로 우리 그 사이사이에 그 문제집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인쇄해서 또 드리겠지만은 이 도형 그리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교재 쭉 몇 장씩 넘겨 보시면은 모의고사나 관련도 문제 나와 있거든요. 자, 도형을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서는 색깔이 그 녹색 계통에 직사각형이 바탕에 큰 도형이 하나 그려져 있죠. 자, 제가 그림판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은 지금 직사각형으로 색깔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어요. 채우기 색깔이 다시 한번 칠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통으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 안에요.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해진 이렇게 도형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모서리가 약간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뭐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서리만 둥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 하단에 또 도형이 하나 그려져 있죠. 도형이 하나 모서리가 약간 살짝 둥근 도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또 색깔이 약간 이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도형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네모난 도형들이 조그만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만한 도형 하나 있고 요만한 도형 하나 있고 요만한 도형 똑같이 생긴 도형이 3개가 있고요. 그 앞부분에 번호가 1, 2, 3 하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크게 똑같아요. 세 세트죠. 3세트 1, 2, 3 하고 노란색, 보라색, 머리 주황색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글자가 써있는 도형들이 3개가 있을 거예요. 글자 내용만 다른 거지 크기가 똑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항상 이렇게 문제를 항상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아래 뭐 설악산이라고 글자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왼쪽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근데 그 설악산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면은 어디로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하이퍼링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해야 되고요. 다른 페이지 잠깐 본다면은 그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도형이 1, 2, 3 그 다음에 글자 쓰는 도형이 아래에 있고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저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 근데 이게 위로 가 있고 1, 2, 3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1, 2, 3이라고 써 있고 어떨 때는 A, B, C라고 써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구조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입력에 가시면 개체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는데 여기에 네모 보이세요? 원 이런 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 1, 2, 3이 네모 안에 1, 2, 3이 써 있을 수 있지만 동글뱅이 안에 1, 2, 3이 써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가로 글상자예요. 가로 글상자를 이용해 쓰는 방법이 있고 네모를 이용해서 글상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자, 먼저 네모를 하나 그리는데 이 네모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4번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얘는 항상 여기 우리 엔터를 콩콩콩 쳤잖아요. 엔터를 쳤잖아요. 이렇게 엔터를 이렇게 쳤으면 엔터 마지막에다 원이 그려지게끔 하세요. 네모가 그려지게끔. 그 중간쯤에 놓으세요. 중간쯤에 이렇게 화면 중간쯤에 이렇게 놓지 마시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엔터 친 자리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네모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크기를 고정할 겁니다. 이 책에서는 가로 크기가 105고요. 세로 크기가 105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고정할 겁니다. 크기는 고정할 거고요. 105에 105라고 어디 써있나 확인해 보세요. 105에 105라고 어디 써있나 확인해 보세요. 크기라고 하는 게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게 어느 도형의 크기인지 명시하는 거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크기 고정하고요. 색깔은 흰색을 제외한 아무 색깔이나 쓰시면 돼요. 여기에는 녹색 계열로 써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붉은색 계열로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자연 그대로의 멋 설악산이라는 제목은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을 다시 아래서 쓰시면 안 돼요.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파란색을 쓰세요 라고 하면 파란색을 쓰는 거고 그런 말이 없으면 색깔을 다르게 써야 돼요.
근데 일단은 파란색이 걸렸어요. 파란색 걸렸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1, 2, 3번 보세요. 1, 2, 3번. 걔는 흰색이에요. 그 흰색 쓰시면 안 돼요. 색깔이 어디 지시가 되냐면은요, 1, 2, 3 매기는 거에 색깔이 지정되어 있고요. 흰색, 대부분 흰색으로.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타이틀 제목 써주는 게 빨강인지 파랑인지로 색깔을 지정해줘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보세요. 여기에서 색깔을 고르실 때 다른 색을 보시면 여기 빨강, 노랑, 녹색, 파랑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빨강인지 녹색인지 명시가 안 돼 있죠. 예, 파랑, 녹색, 노랑, 빨강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색깔을 쓰지 않고요. 그냥 밑에 있는 색깔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좀 파스텔 톤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색깔을 쓰시면 겹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책에서는 약간 그린 계열로 썼는데 굳이 그린 계열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 직사각형 하나 그릴 겁니다. 직사각형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얘는 색깔을 파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파랑은 지금 여기 기본 색깔은 없고요. 다른 색에 가야 파랑이 있습니다. 파랑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에 가시면 얘도 크기가 있잖아요. 115에 15 115에 15 그리고 크기 고정할 거고요. 크기 고정할 거고 선에 가서 선 반원을 하세요. 반원. 그럼 요렇게 모서리가 동그랗게 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크기를 지정하시고 크기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이 무슨 색인지 파랑인지 빨강인지 아니면 말이 없는지 그 다음에 선에 가서 직사각형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선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좌우가. 그때는 반원이고요. 반원이고 설악산이라는 글자가 아래쪽에 써 있는 데 보면 약간 모서리만 둥글잖아요. 그거는 둥근 모양이라 그래요. 요렇게 돼 있죠. 모서리만 둥글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둥근 모양.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반원. 자, 글자는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들어가요. 엑셀은 파워포인트는 도형을 그리고 키보드로 쓰면 들어가는데 아리안글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넣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여기 있는 개체 중에 첫 번째 글상자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래 놓고 테두리를 반원으로 만들고 색깔은 파랑으로 칠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공부하는 거니까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이고요. 글자 색깔은 흰색이고요. 글자 색깔은 흰색이고 도둠에 24포인트래요. 자, 도둠에 24포인트를 할 거예요. 자, 해보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요 1, 2, 3을 먼저 할 거냐 밑에 설악산이란 큰 도형을 해야 될 거냐 그게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문제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도형을 그릴 거예요. 큰 도형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리겠죠. 그 더블 클릭을 해서 그 도형의 크기가 95에 50이라고 써있네요. 95에 50이라고 책에 써있고요. 그 다음에 선은 둥근 모양이고요. 선은 둥근 모양이고, 채우는 색깔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떤 색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도형은 뒤에 있는 큰 도형에 비교해서 도형과 도형 사이에 살며시 들어가 있고요. 중간은 높이는 한 3분의 2 정도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도형이에요. 절반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건지, 한 3분의 1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한 3분의 2가 다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이 제목 도형하고 방금 전에 그린 도형 사이에 여백이 생길 거예요. 여기다가 1, 2, 3을 그려 넣어야 돼요. 자, 아래 도형 있었죠. 아래 도형을 그리시는데, 다시 보여드리면은 직사각형을 그리시고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는 95에 50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선 모양은 둥근 모양이고요. 색깔은 임의의 색깔로 하세요. 그런데 이게 흑백 문제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빨간 건지 노란 건지 녹색 계열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색깔을 다르게 막 칠할 거예요. 문제지 아닌 색깔하고 달리. 그러나 지정되어 있는 흰색이다, 파랑이다라는 거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도형의 높이가 뒷면에 있는 배경 도형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대략. 그거를 우리가 이제 눈대중으로 잡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설악산 써볼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설악산. 자, 커서를 어디다 두냐면, 제가 일단 밖에다 뒀어요. 밖에다 클릭했어요. 안에다 클릭한 게 아니라 밖에다 클릭을 했어요. 자, 그리고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은 글맵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밑에 글맵시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이게 이게 편하겠다. 제일 밑에 글맵시. 글자는 설악산. 글꼴은 굴림파랑. 글맵시 모양은 우리 거기에 보면 이렇게 V자처럼 생긴 거를 선택할 거예요. 글맵시 모양도 있고요. 예. 글꼴의 형태와 글꼴의 크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글꼴의 형태는 있죠. 굴림. 그리고 글자 색깔은 지금 안 나오죠. 예, 모양은 여기 있어요. 모양은 역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해서 V자처럼 생겨 있는 거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때 색깔을 지정하는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파란색으로 하시면 되고, 기본에 가면 크기가 있어요. 얼마? 40에 20. 크기 고정. 채우는 거는 조금 전에 파란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글맵시라는 곳에 가서 글꼴 바꾸셔야 되고, 모양새 바꾸셔야 되고.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도형 뒤로 숨죠? 그럼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앞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맨 앞으로 안 와요.
그러면 본문과의 배치라고 있어요. 본문과의 배치. 본문과의 배치. 저 오른쪽에 가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 글 앞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오른쪽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래야 비로소 글 앞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개체하고 글맵시라는 개체하고 얘가 서로 다른 개체다 보니까는 앞으로 와라 뒤로 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글보다 앞으로 와라, 글보다 앞으로 와라. 그러니까 도형은 글자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도형보다 앞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아까는 본문보다 뒤에 있는 바람에 글자가 이렇게 가려졌잖아요. 오른쪽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해서 글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왼쪽에 한국 해가지고 뭐 회사, 이게 뭐야? 번개 치는 거야? 뭔가 이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입력에 가면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림. 입력에 가면 그림이라고 있고요. 우리 시험은 항상 어디서 찾는다? ITQ라는 폴더 안에서, ITQ라는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 안에서 찾아요. 근데 그림이 왜 하나도 없지? 잠깐만요. 자, 입력에 가서 그림에 가서 내 문서에 있는 ITQ 폴더에 가서 픽처라는 폴더에 가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 책에 나와 있어요. 무슨 그림을 가져오라? 로고 3번. 로고 3번. 얘를 넣으시면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하지 마시고요. 마우스 크기 지정도 하지 마시고요. 얘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은 요 아까 박스 안에, 도형 안에 못 들어와요. 마우스를 크기 지정하면 불편하니까 빼시고, 문서에 포함은 하셔야 됩니다. 문서에 포함 꼭 하셔야 돼요. 문제 써 있을 거예요. 문서에 포함은 꼭 하라고. 크기는 40에 30으로 할 거고요. 회색조로 할 거고요. 회색조라는 말이 없으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형태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깨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다시 보여드리면 그림에 가서 로고 3을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로고 3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내 컴퓨터에 있는 샘플 그림 이런 거 가져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거나 연습하는 거니까. 자, 다시 보여드리면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로고 3. 이때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라 그냥 글자처럼 취급을 빼주고 마우스를 크기 지정도 하지 마시고 그냥 넣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 어떻게? 글 앞으로. 얘도 글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야. 도형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게 숨어 있던 애를 오른쪽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당기시면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크기는 얼마? 40에 30. (40에 30으로) 크기를 고정하시면 되고, 그림이란 탭이 있으실 겁니다. 그림. 회색조. 화면 밑에 보면 회색조라고 있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회색조라고 보시면 돼요. 회색조.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요렇게 올라올 거예요. 옮겨놔 주시면 돼요. 하셨어요? 이렇게? 잠깐 교재를 살짝 넘어갑니다. 91쪽으로 가십시오. 91쪽. 자, 세 번째 페이지. 도형 그리다 말고 갑자기 뛰어 내려갔는데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설
설악산 국립공원 엔터 치고 설악산 국립공원은 여기까지만 써놓으세요.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마지막 페이지부터 입력하고 간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거기서부터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난 뒤에서부터 안 할 거야 하더라도 요것만큼은 써주고 가세요. 써주시고 가셔야 돼. 얘가 가운데 정렬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 설자 앞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블록 잡지 마시고 설자 앞에다 클릭하시고 책갈피라는 걸 넣을 거예요. 책갈피. 책갈피가 있어야 이 그림을 클릭하면 일로 넘어오든 하는 거예요. 자, 입력에 가서 책갈피를 찾아볼까요? 아, 책갈피 저 끝에 있네요. 예. 자, 책갈피를 누르시면은 커서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뒤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앞에다 놓고 책갈피 눌러서 설악산이라고 쓰세요. 설악산. 이미 쓰신 거 지우셔도 되고 설악산. 넣기 누르시면 끝. 자, 설악산 국립공원의 설자 앞에다 클릭하고 책갈피에 가서 설악산이라고 쓰시면 돼요. 넣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 도형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하이퍼링크 저 밑에 있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거 보일랑말랑 했는데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하이퍼링크라고 저 밑에 있을 거예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도 합니다. 메뉴가 이렇게 하이퍼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설악산 자 설악산 국립공원 글자 앞에 설자 앞에다 놓고 우리가 책갈피를 넣어줬어요. 설악산이라고. 그리고 이 도형에 가서 그림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하이퍼링크를 갔어요. 그래서 설악산을 클릭할 겁니다. 그리고 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서를 쭉 읽다가 어디로 가라고 써있네. 손가락 표시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렇죠? 밑에 클릭하시면 탁 앞 넘어간다.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이에요. 네,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 마치 네이버에서 어떤 거 아이콘 더블 클릭하면 그냥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엑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삭제는 그냥 디렉트. 하이퍼링크를 잘못 만들었을 때요. 자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해야 되는데 하이퍼링크 잘못했으면 하이퍼링크 점점점 클릭해 가지고 설악산을 가야 되는데 모르고 잘못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설악산 다시 클릭하고 넣기 하시면 돼요. 틀렸다. 저 도형에다 그렸네. 도형이 아니라 어딘데? 이 그림이죠. 그림을 클릭해 넘어가는데 조금 전에는 도형에다 클릭했어요. 도형에다가 여기가 아니라 애먹어요. 이러면 잘못 지정하면 애먹어요. 지금 이 뒷도형은 하이퍼링크 안 걸려있고 설악산이라는 글자도 하이퍼링크 안 걸려있어요. 근데 요 뒤에 있는 도형 있잖아요. 요 도형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하이퍼링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형이 어디에 걸려요? 여기다 하면은 뒤에는 도형으로 걸릴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보기에 가서 조판부를 보셔야 돼. 조판부를 보시는데 하이퍼링크 걸린 게 보여요? 수식이라고는 보이고 사각형 글맵시는 보이는데 하이퍼링크가 안 보여요. 그러면 방금 전에 알았으면 실행 취소하시면 되는데 아까 했단 말이야. 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클릭하면 넘어가 버려서 이걸 하이퍼링크를 건드리려면 되게 복잡해지죠. 하이퍼링크. 이때는 하이퍼링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연결 안함. 지금 하이퍼링크 안 걸려 있는 애인데 천상 보세요. 제가 이 도형을 빼버릴게요. 이렇게 쓱 뺄게요.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어디로 걸리나 한번 보세요. 이 도형도 이것도 큰일 났어요. 지금 얘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리를 못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하이퍼링크가 걸린 애들은 클릭하는 순간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려고 클릭하는 순간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이퍼링크가. 그럼 천상 이 도형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요거는 원래대로 이제 갖다 놓는데 여기 갖다 놓는데 어느 도형인가를 조판부에 가서 이 사각형인지 더블 클릭하면 이 사각형 글자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어느 도형인지. 요 위에는 사각형은 뒤에는 큰 도형이고 아래에 있는 사각형은 아래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사각형을 지우면 얘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고쳐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애를 먹어요. 여기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나요? 여기서는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천상 얘를 오른쪽 눌러서 할래도 안 먹어요. 참 애먹어요. 이럴 때는 하이퍼링크를 잘 설정해 주셔야 돼.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도 되는데 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걸었을 때 얘를 돌리려면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도형이 뒤에 큰 도형 앞에 작은 도형 겹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3중이잖아요. 3중. 이럴 때 애먹어요. 이럴 때는 애먹어. 조심하셔야 돼. 자, 일단은 이 설악산이라는 한국 코퍼레이션을 클릭하는 순간 이 설악산이라는 글자 앞으로 오긴 왔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클릭했는데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도형 자체를 삭제하고 얘를 선택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선택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처럼 얘를 옮겨지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전 뒤에 도형도 걸어있고 앞에 글자 그림에도 도형을 걸어놨잖아요. 하이퍼링크 걸어놨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 하이퍼링크가 저처럼 겹치지 않은 범위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으면 이제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에 가가지고 다시 고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하이퍼링크 걸려 있으면 하이퍼링크를 만약에 설악산을 가야 되는데 모르고 표로 갔어요.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이렇게 불편했었나? 잠깐만요.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안된다. 천상 글맵시 지우고 다시 하셔야겠네. 잠깐만요. 그림도 지워야 되나? 지금 그림부터 안 했어요. 그림이 잘못됐으면 요 그림을 삭제하시면 되고요. 다시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불편하게 돼 있다. 제가 이거를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다른 화면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요.
여기는 어떻게 돼서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2010에서는요 2007에서는 하이퍼링크를 잘못 걸었으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개체가 선택돼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잘못 걸은 거를 없애시면 돼요. 이렇게 없애시면 돼요. 2007에서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개체가 표시가 됩니다. 2007에서는 되는데 지금 2010에서 안 돼서 좀 그런 거거든요. 2010에서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면 보세요. 그 뒤에 있는 도형은 선택이 돼요. 뒤에 있는 도형은 선택이 되고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은 선택이 안 되네요. 그림이 지금 선택이 안 돼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들어간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고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안에 들어있는 게 선택이 안 돼요. 그림이. 그건 좀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교재 다시 70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네모난 도형 그려야 되고 번호 매겨야 되고 글자 쓰는 박스 그려야 되는데 그건 약간 좀 시간이 걸려서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첫 배에 있는 도형을 3개를 블럭 잡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고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삐뚤빼뚤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똑바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때 쉬프트 키를 누르는 거예요. 네,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이 3개를 지금 3번 자리에다가 드래그 했고요. 복제를 하고 걔를 3번 자리에 있는 걸 다시 복제 드래그해서 2번 자리에다가 밸런스를 맞춰서 위아래 간격 맞춰서 그 다음에 글자는 다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형도 색깔을 다 바꾸셔야 돼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거를 밑에다가 또 3번 그리고 또 3번 그리려면 너무 귀찮죠. 요령이 생기는 거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도형을 또 그렸어요. 여기다가 입력해 가서 여기다 네모 그리고 그 다음에 번호 그리고 또 네모 그리고 번호 그리고 글씨 쓰고 너무 귀찮은 거라.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은 얘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되면 엉뚱한 데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맛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올가미를 씌워서 어떻게 하자? 복제하자. 그래서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면 복제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쉬프트 키 누르잖아요. 쉬프트 키 눌러서 움직이면은 똑바로 이동돼요. 똑바로 삐뚤빼뚤 못 가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하면 간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얘들을 아래까지 복제를 했어요. 아래. 그리고 얘를 다시 중간에다 복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를 선택하고 드래그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보세요. 여기다 잘못해서 드래그 하잖아요. 여기 이 글자가 있는 데를 드래그 하잖아요. 그러면 뒷면, 왜 얘가 투명이지 않습니까? 얘가 투명이죠. 지금요. 투명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뒷배경, 이 뒷도형이 복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숫자 1번 있는 데를 클릭하면 숫자 커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도형은 글자가 없는 도형이잖아요. 얘는 선택하기가 되게 쉬워요. 보세요. 얘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고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지만 얘는 클릭하면 도형 자체가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도형을 마우스로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그 애를 다시 중간쯤에다가 드래그. 그리고 이제 얘는 글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겠죠. 이렇게 고치고 뒤에 있는 도형도 색깔을 바꿔주셔야 돼요. 뒤에 있는 색깔은 당연히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제 요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도형 그리는 거. 도형 그리는 게 쉽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일단 하던 거든 저장을 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는요, 하나씩 하나씩 해볼 거예요. 87쪽. 아까 우리 연습하던 거 있으면 그 연습하던 걸 열어놓고 볼 거예요. 그 4번 문제에다가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87페이지에 단종문화재의 의라고 되어 있는 이 도형을 그리는데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네모를 먼저 그리시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 문제 번호가 있는 데서 그리시면 안 되고 엔터 친 자리 마지막에다가 드래그 하세요. 마지막. 그리고 이 도형이 왼쪽 벽에 오시면 안 되고 화면 정중앙에 오셔야 돼. 이렇게 좌우에 가운데 떡하니 와야 돼.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자, 그리고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도형의 크기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130에 14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크기를 고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크기를 고정하지 않다가 잘못해서 크기를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타가 나면 이렇게 건드렸잖아요. 이렇게 위치를 건드렸잖아요. 그럼 사이즈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크기를 고정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흰색 쓰지 마시고 검정색 쓰지 마시고, 흰색 쓰지 마시고 검정색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는 옅은 색 아무거나 클릭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모 그려서 글상자로 그리셔도 돼요. 글상자로 그리셔도 돼. 글자가 들어간 도형을 선택하려면 참 불편한 게 겉 외곽선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글자가 들어가지 않은 도형은 그냥 클릭하시면 아무데나 클릭하시 도형이 선택되지만 커서가 글자가 들어간 도형은 클릭하면 커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겉 테두리를 잘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색은 선 모양은 반원으로 하시면 되고요. 공서 27.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도형이 큰 게 하나 들어갔네요. 중간 도형이 하나 들어갔어요. 중간 도형도 크기를 맞춰주시고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넣어주셔도 되니까. 글맵시는 입력이란 메뉴에 가시면 있고요. 자, 글맵시 가시면 종류가 색깔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 제일 밑에 있는 글맵시라고 되어 있는 점점점 여기서 누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공서 모양새는 역갈매기 수장.
그 단종제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책갈피 설정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책갈피 설정은 111페이지. 11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영월의 향기 단종문화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압축, 제목을 쓰시고 거기다가 책갈피를 넣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글림시 이용할 때요. 이 그림에 가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마우스를 크기 지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글자처럼 지급되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일을 못 해요. 이 두 가지 다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림을 선택해서 넣게 하면 겉에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더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 앞으로 당겨라 이거죠. 글 앞으로 당기고 그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를 지시하는 대로 40에 30으로 그리고 그림에 와서 뭐로 회색조로 바꾸셔야 돼요. 회색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이 그림의 위치도요. 이 그림의 위치도 보시면 요 라운드 진대 있잖아요. 라운드 진대 이렇게 모서리 턱 박혀 있죠. 이 부분 사진의 끝 모서리가 라운드 되는 지점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맞춰 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아무 데나 놓으시면 안 돼. 예. 왜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감점을 얼마나 할지는 몰라요.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략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는. 자, 더 중요한 거 밑에 여기 보세요. 지금 도형을 하나 그릴 거고요. 여기다 글씨를 쓸 거예요. 글씨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또 하나 길게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제일 긴 글자를 쓰세요. 살아있는 역사의 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글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가장 긴 글자를 쓰셔야 돼. 안 그러면 박스 글상자가 벌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글자 전통문화의 재현이 만약에 앞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글자가 몇 글자가 없으니까 박스가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가장 긴 글자를 입력을 하시고 박스가 멀쩡하게 살아있게끔 편집을 하셔서 복제하시고 고치시면 돼요. 예. (13에 13) 도둠에 16 13
여기 보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점선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점선으로 바꿔야죠.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도형이 세 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실선이잖아요. 그러면 개체 선택을 해서, 개체 선택은 이렇게 올감이 씌우면 되죠. 여기서부터 씌우면 안 돼. 여기서부터 씌우면 다 포함되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올감이 씌우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세 가지 도형이 한꺼번에 선택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으로 바꿔라 그러면 한꺼번에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올가미를 어디만큼을 내가 선택할 거냐 하는 거죠. 어디만큼을. 예. 요 글자를 이렇게 한 세트를 잡을 건지 아니면 글자만, 예를 들어서 이 글자가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가 있으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 동네가 이 도형이랑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살짝 밀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맞춰봐야 되거든. 그런 것까지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간격도 잡아야 되고, 딱 봐서 우리 문제지랑 얼추 비슷하게 보이네, 간격도 잘 맞았네, 이런 생각이 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